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놓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자, 이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데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이 기여가 있었다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경찰 기동대원들,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준 언론인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핵심 내용 가운데 지금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났다 하는 겁니다. 헌신적인 헌법 연구관들,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헌법재판소의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입장을 내는 것도 좀 이례적이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런 적이 있었는가? 그때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는 워딩이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니까, 그것도 8대 0으로. 그래서 그게 무리 없다고 표현한 걸 아니까.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돼가지고 복귀했다면 이런 걸 썼을까?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말하는, 이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났다는 것은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 싸움, 또는, 격화된 시위, 이런 것이 없어서 끝났다라고만 볼 것이 아닌 겁니다.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났다. 이 어느 심판보다 가장 무리했던 게 지금 이 심판으로 보입니다. 우선,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 다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은 이미 학습 효과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4분,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70명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70명 가까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리한 일이 없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관련된 증거나 또는 이 정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리한 정언들이 채택됐습니다. 자, 이 형사소송법에서 기본적으로 이 부인하고 본인이 반대하는 그런 검찰의 기록들이 다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시계까지 갖다 놔놓고 현직 대통령이 압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압박한 게 아니라 참 거기 정언을 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파면하는 아주 중대한 자리인데 그걸 시간을 제한한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 관련된 내용들, 이 투표자 수나 또는 서버나 전부 다 기각했습니다. 줄줄이. 혀를 찼습니다. 한탄했습니다. 이게 무리가 없다? 더더욱이 이런 심판하는 과정에서 중도 보수 진영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이 사람들과 이 문영배 또는 정계선의 충돌로 몇 차례 고성이 오가고 그 밖에 새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역대 가장 많은 기간을 들여서 그래서 충돌하고,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마흔역을 빨리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겁박하고, 이게 무리 없이 끝났다? 결과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5대3이다, 4대4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각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찌라시가 돌고 많은 얘기도 돌았습니다. 김복형과 정대선이가 붙어가지고 충돌했다, 이런 얘기도 돌았습니다. 안에 뗀 굴에 연결하지 않는 법입니다. 거기도 사람이 3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공간에, 기구에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소리인데, 그런데 나중에 5대3, 4대4가 아니라 바로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조배숙 의원이 의총에서 이 폭로를 한 겁니다. 정형식이 돌았었다. 갑자기 정형식이 돌았었다. 왜 돌았었을까? 오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촬영했다가 그걸 원 발언해서 한 사람이 요구해서 제가 비공개를 했는데, 공수처가 이 조사를 했다. 수사에 들어갔다. 거기가 바로 정형식과 그리고 박선영 이 두 사람에 대한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가지고 공수처가 3월 28일부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걸 보면
마은력을 임박하라고 막 압박하고 그거 나라가 온 나라가 시들었고 시끄러웠는데 그런데 조용하게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다. 자, 본인부터 시작해서 자, 본인이 대학고등학교에 이 정보까지 다 틀려가지고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보고 있었다. 밑에 댓글도 달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구 비판을 받았고. 근데 여기 무리 없이 끝났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거기다가 이 마은력을 임명하라고 하면서 지금 박찬대가 시한까지 줘가면서 시간까지 4월 1일 날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압박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어떤 풍경이 벌어졌습니까? 단식하고 삭발하고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런데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과정을 전부 다 합리화하고 있다. 결과를 뭐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했으면 절대 이런 입장이 못 나올 것 같다. 그러니 이자는 과거에 이재명하고 아주 친했고 자기는 우리법 연구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고 자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만족할 만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하니까 야 만세다 이런 것 아닐까. 그리고 여기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 자, 이 이야기를 왜 집어넣었을까? 재판 도중에 절차 가지고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해서 따지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질문도 못하게 하느냐? 질문하려고 하니까 메모해가지고 변호인 보고 주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메모해가지고. 그럼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거 메모할 게 아니고 제가 꼭 묻고 싶었다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절차가 어딨냐 하니까 종이를 흔들면서 이것은 소송 지휘권이다. 각본대로 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다. 각본대로 이렇게 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각본을 잘 써줬다고 헌법연구관들하고 사무처 직원에게 지금 감사 인사를 보내는 건가? 자, 그 어느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보다 길었고 논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가서 시위하고 항의하고 거기서 단식하고 삭발하고 이게 어떻게 무리 없이 끝난 거라고. 무리 없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너무나 기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즉 이자가 지금 4월 18일 날 그만두게 됩니다. 이미선하고. 그래서 이 그만두기 전에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까지 냈던 게 민주당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사람이 그 8대 0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8대 0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하 이들이 또 뭔가 거래를 했구나. 이들이 뭔가 또 급박을 받았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마은력을 임명해라. 이 문영배 임기를 연장해가지고 그 계속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오기 전에 계속해서 이자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싹 돌아서 버렸다? 자, 이건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설 또는 여기 회유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형배는 무리 없이 끝난 데 대해서 감사하다. 기여했다. 경찰과 언론인들도 감사드린다. 자, 이런 게 지금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자,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이재명이가 다 점령했다, 장악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왕조 체제로 가고 헌법을 바꾸고 해가지고 지금 푸틴처럼 러시아 푸틴처럼 저런 나라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 지금부터는 더 힘들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상황보다 더 정교하게, 더 교묘하게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철저하게 국민들이 선거 과정도 감시하고 지켜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